그래, 지금이 두 번째 편지를 읽을 차례야. 네가 두 번째 편지를 열어봤다는 건 너에게도 무언가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 왔다는 뜻이겠구나.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단다. 그럴 때마다 난 결단이라고 대답했지. 그 이유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야. 진학이나 취업, 전직, 결혼, 독립.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지 않는 게 좋아. 왜냐하면 결단을 뒤로 미루면 당장은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지. 하지만 결국 가슴 뛰는 인생은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들은 결단을 미룬 채 안주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지. 다시 한번 말하겠다. 모든 일은 결단을 내린 그 순간 시작된다. 하지만 결단엔 재능도, 돈도, 시간도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아직 믿지 못하겠지만 결단을 내린 순간 미래가 탄생해. 결단을 내린 그 순간 현재와 미래가 접속하는 회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네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거지.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너의 인생에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인생은 결국 결단을 내린 딱 그만큼 재밌어지는 거야. 네가 하는 일, 네가 사는 곳, 배우자라는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레스토랑의 메뉴나 휴가지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들까지 적극적으로 늘 결정하는 버릇을 꼭 들이길 바란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무언가를 하자 결심하는 것, 때론 그것만으로도 미래의 문이 열리거든. 이 세상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세계가 존재한단다. 내 인생은 정말 재미있는 우연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그 놀라움이란 네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단다. 그런데 대체 이 할아버지의 인생엔 왜 그런 우연과 놀라움이 일어났을까? 그건 바로 내가 항상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단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현실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할아버진 네가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구나. 스스로 결정해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 그리고 네가 결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너는 한 단계 위에 그 결단을 내리고 싶어질 거야. 한 단계 위의 결단,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그저 평면으로만 바라본단다. 평면 위를 달리는 전철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만 생각하는 거지. 이를테면 하나의 선로가 어느 분기점에서 5갈래로 나뉜다고 생각해보자. 그 5갈래 길 중 무엇을 선택해도 그 미래는 네가 상상하는 미래가 될 거야. 하지만 이렇게 평면에만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는 볼 수 없단다. 즉, 평면상으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 결단을 내려야 해.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결단을 내리면 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가 보일 거야. 그 새로운 미래는 미지의 세계라고 말해도 좋아. 이게 인생을 바꾸는 차원 상승이라는 거지. 성공하기 위해선 모두 이렇게 인생의 무대를 바꾸는 도약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한단다. 차원 상승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야. 예전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지. 그때는 1마일을 4분 안에 뛴다는 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 그런 시대에 이 로저 베니스트는 인류 최초로 1마일의 그 4분 벽을 깨뜨렸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어찌된 일인지 로저가 그 기록을 갈아치운 후 불과 1년 동안 23명의 선수가 똑같이 그 기록을 깨뜨렸단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로저가 그 벽을 깨뜨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저 평면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 평면을 뛰어넘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단지 그 차원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 뿐이었어. 모두가 그럴 수 있었는데도 말이야. 평면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미래는 없어. 가능하다 생각할 때 미래가 있는 거야. 가능하다 믿고 결정을 내려야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을 로저는 철저히 증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는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대체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해주마. 지금 당장 뭘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최고의 미래를 손에 넣는 그 결정을 하면 돼. 네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꾸준히 생각하렴. 그리고 그 최고의 인생이 결정되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 가장 좋은 배우자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공부와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경제 상황 등을 그려보렴. 이런 식으로 지금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결국 너의 감각이 바뀌고 매일의 행동이 바뀔 거다. 즉, 그 최고의 미래가 조금씩 너를 향해 다가오는 거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어떤 선택을 할까? 눈앞에 있는 선택지 중 최고가 아니라 비교적 나은 일을 선택하려 해.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 안전엔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단다. 이를테면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선택하고 취업을 할 때도 자신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기업에 이력서를 내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래.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비교적 나은 것을 선택하는 한 가슴 뛰는 인생은 살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 선택지에는 꼭 하고 싶은 것이 빠져있기 때문이야. 비교적 나은 그 좋아 보이는 선택지에는 대부분 최고의 미래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최고의 미래는 말이야, 항상 더 높은 차원에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최고의 미래를 찾기보단 눈앞의 안정을 찾아. 실패가 두려워 처음부터 꿈을 낮추는 거지. 하지만 꿈을 낮춘다 해도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다. 실망하고 실패하기 싫어서 최고의 미래를 찾지 않을 때, 과연 이것처럼 손해보는 인생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 결정도 행동도 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야. 미래가 클수록 불안도 커지는 거야. 그렇기에 너는 결정하는 것과 인생을 믿는 것, 그것을 동시에 연습하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복한 결과를 갖겠다는 그 감각을 몸에 꼭 익히길 바란다. 이건 즐거운 인생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또 하나. 네가 결정한 건 반드시 종이 위에 적어야 한다. 그래야 실현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에 대해선 특히나 그렇단다. 알겠지?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그걸 꼭 종이 위에 적거라. 그러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럼 지금 넌 무엇을 결정하면 좋을까? 그것과 진지하게 마주해보렴.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순 없지만 나아가는 방향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내리렴.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렴. 결단을 내리면 분명 무언가 일어날 거야. 행운을 빈다. 편지를 읽어가며 온몸에 전기가 오듯 전율이 흘렀다. 왠지 편지에서 할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할아버지의 자상함과 엄격함이 충격과 파도처럼 동시에 전해졌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배운 것처럼 나도 지금 할아버지에게 인생을 배우고 있었다. 비록 할아버지에게 직접 배울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먼 곳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힘이 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알고 싶어졌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일 것만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물쭈물 망설이며 고민했지만 더 이상 고민해선 안 되었다. 그래, 결정하자. 아니야, 결정했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보자. 나는 노트를 꺼내 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비행기의 착륙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내가 탄 비행기는 홋카이도의 대지에 착륙했다. 공항을 나와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여동생이 준 오타루 주소로 찾아갔다. 그러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크고 멋진 통나무집이 나타났다. 초인종을 누르자 멋진 백발의 신사가 나왔다. 사루타 씨였다. 그는 나를 환영해주며 악수를 건넨 후 진심으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현관으로 들어가자 마치 외국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밝고 개방적인 거실이 나타났다. 난로엔 장작이 활활 타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곁을 떠난 후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것 같았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사루타 씨가 물었다. 그래, 케이고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것 같군.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 알고 싶은 거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잠시 같이 산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 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죠. 전 할아버지의 신념과 인생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러자 먼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듯 사루타 씨가 답했다. 자네가 기대하는 대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보지. 난 자네 할아버지를 대장이라고 불렀어. 내가 19살 무렵이었으니까. 딱 자네 나이만큼이군. 그때 대장을 처음 만났지. 그리고 나서 5년 정도 같이 일했고. 같이 일한 시간은 짧았지만 연락은 평생 주고받았어. 대장과 헤어진 후에도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난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얻었거든. 어쩌면 자네 할아버진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네. 나는 대장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할아버진 어떤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큰 사람이었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매료되었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매우 좋아하셨지. 그에게 신세진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셀 수가 없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사람이었어. 집에서 본 할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인상이었다. 할아버지께 사루타 씨는 무엇을 배우셨나요? 많은 걸 배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단이야. 네가 진심을 다해 결정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아.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 하지만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결단을 내리기 전에 끝내야만 하는 큰 숙제가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숙제를 끝내지 못해.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숙제란 결단에 따른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는 거지.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땐 항상 마음이 불안해져. 이 불안은 누구나 인생을 살며 수천, 수만 번이나 경험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단을 가능한 뒤로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거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이야기는 원시시대까지 올라가. 무언가를 사냥해야 먹고 살 수 있던 그 시절에 모험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거나 공격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험을 하지 않고 동굴 속에 숨어 벌벌 떨기도 했어. 자네도 고향을 떠나 도쿄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 결심했을 때 아마 무척 불안했을 거야. 인간은 결단을 내릴 때 불안과 공포를 느껴. 그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게 올바른 결정일까?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기 때문이지. 하지만 당연히 떠오르는 그 불안과 공포, 그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이나 전직, 독립처럼 인생에서 중대한 일들과 마주하려 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다 보면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돼. 위험을 두려워해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고, 그럼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럼 안전하고 말이야.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야. 변화는 누구나 무서워해. 그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놓이게 될 거야.
인간의 심리는 이상하게도 불안을 느끼라 말하면 오히려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지.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은 불안 뒤에 있는 두근거림, 그것에 집중하는 거야. 두근거림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은 어느새 사라져버리지. 그럼 내 행동을 막고 있던 브레이크가 풀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불안함이 앞선다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아. 그러면 불안도 두근거림도 같은 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거야. 세 번째 방법은 결정의 스트레스가 클수록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네. 결정의 스트레스 그 크기가 클수록 빨리 결정짓는 버릇을 들여야만 해. 결단엔 단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지. 즉 결단엔 다른 선택지를 자르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잘 결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망설이는 시간은 줄어들어. 과연 잘 될까 하며 주저하는 대기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 미래가 불안하거나 무서워서 현재에 머문다면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세상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멋진 곳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 자네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난 내 인생을 통해 결단의 힘을 실감했어. 일단 결정하면 그 사람에겐 엄청난 힘이 생겨. 그리고 그 힘은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이미 결단으로 성공을 해본 사람들은 그 결단의 힘을 잘 알아본다네. 그래서 진심으로 결정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도와주고 싶어 하지. 나도 사업을 시작할 땐 완전히 무에서 시작했어. 하지만 노력하는 동안 한 사람 또 한 사람 늘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손님이나 직원, 유력한 거래처를 소개시켜줬어. 잘 새겨듣길 바래. 진심으로 결정하면 누군가 반드시 도와준다. 자네 할아버진 늘 물으셨지. 결정하는 순간 미래도 결정된다. 오늘은 뭘 결정했지? 이렇게 말이야.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박력은 어제 일처럼 기억나. 자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내 안에도 직원들 안에도 아직 살아있어. 할아버진 그렇게 열정적인 분이셨군요. 집에선 그렇지 않으셨지만. 자네가 어느 정도 자라선 할아버지도 아마 나이가 드셔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젊었을 땐 정말 힘이 대단했지. 그래서였는지 아들, 그러니까 자네 아버진 그 힘에 눌려서 큰일을 못한 것 같기도 해. 손자에겐 자상해도 아들에겐 엄한 분이셨으니까. 할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아버진 자신의 문을 닫아버린 걸까? 그렇다면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다. 사루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상상했다. 그렇게 멍하니 있을 때 사루타 씨가 말을 이었다. 젊음은 좋은 거야. 자네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저도 사루타 씨에게 약속할게요.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요. 그리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사루타 씨는 내가 내민 손을 꼭 잡았다.
자네의 행복한 인생을 지켜보는 것으로 대장에게 은혜를 갚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아. 내가 더 고마워. 부디 건강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생각난 건데 대장은 늘 이렇게 말했어. 고민되면 힘든 쪽으로 가라고. 하룻밤 자고 가라는 사루타 씨 부인의 온정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나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이불 속에 누워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결단이 인생의 열쇠라고 했지만 나는 잘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들 수 없던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편지 다발이 든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꺼냈다. 그 위엔 직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지금이야말로 어떤 직감을 사용해 결정할지에 대해 배울 순간이었다. 사루타 씨에겐 기세 좋게 선언했지만 애초에 행동력도 없고 의지도 약한 나는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솔직히 없었다. 그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직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당장 직감을 배우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시 편지 봉투를 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편지를 꺼내보자 몇 장에 걸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